자, 보시면은 아마 여러분들 이제 마늘이 이제 기본적으로 심는 지역에 따라서 한지영처럼 저희 의성 마늘, 뭐 단양, 서산 마늘처럼 이런 한지영 마늘인 육종 마늘을 재배하는 농가들이 있을 거고요. 그리고 대서 마늘, 그리고 남해 마늘, 올 마늘이라고 얘기하는 마늘은 보통 난지영 마늘을 많이 심고 있고, 한지영과 난지영이 다 같이 심을 수 있는 게 이제 홍산 마늘인데,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마늘을 굵게 하기 위해서 가장 첫 번째 하는 게 뭐냐면은 바로 종자 선택을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서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납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은 일반적으로 한지영 마늘은 일반 우리 난지영 마늘인 올 마늘, 대서 그리고 스페인산 품종 마늘 같은 경우에는 개량이 많이 됐다 보니까 마늘 자체가 품종이 마늘이 굵게 나오게끔 오랜 개량을 통해서 마늘이 굵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올 마늘이 더 마늘이 굵겠죠. 그래서 한지영보다는 난지영 마늘이 더 굵게 나온다는 점을 참고를 하시고요. 그리고 저장성 같은 경우에는 보통 김장을 이제 여러분들이 하려고 하시는 분들은 올 마늘도 좋지만은 보통 한지영인 의성 육종 마늘이라든지 뭐 서산이라든지 단양 고 마늘로 해서 좀 오랫동안 보관을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는 굵은 마늘을 하려고 하시려고 하시는 분은 홍산 마늘이라든지 올 마늘인 난지영 대서 마늘을 하시면 되고요. 제일 중요한 거는 키 큰 아빠랑 키 큰 엄마가 만나면은 키가 큰 자식이 나오는 것처럼 마늘도 굵은 종자를 심어야 굵은 게 나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그거는 기본적으로 그게 밑바탕이 됐을 경우에 차이가 확연하게 많이 나고요. 해줘야 될 두 번째는 뭐냐면은 바로 여러분들 물 관리입니다. 물 관리. 자, 뭐든지 식물들은 우리가 뭐 농촌진흥청이라든지 이런 결과들이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들어가 보시면은 물을 꾸준히 4월부터 마늘 수확이 한 3주, 수확하기 3주 전까지 해서 물을 꾸준히 줬는 데가 마늘 수확량이 더 많이 나온다고 나와 있습니다. 데이터가. 이게 이제는 이상기후 때문에 비가 안 올 때도 있고 비가 많이 올 때도 있다 보니까 가뭄이 또 특히나 봄에 많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프링클러를 설치를 해서 꾸준히 물을 줄 수 있도록 해줘야 되고요. 그리고 여기서도 중요한 점은 뭐냐면은 이런 식으로 얘네들이 또 이렇게 너무 질게 되면은, 땅이 질게 되면은 뿌리 자체 내에서 물을 흡수를 하고 나서 혹시라도 뿌리 자체가 물에 잠겨 있게 되면은 뿌리가 썩는다거나 또 그쪽을 통해서 또 여러 가지 병해충이 발생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다 이렇게 헛골에 물 빠짐 잘 될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이렇게 외쪽으로도 이런 농수로관을 설치를 해서 도수로관을 설치를 해서 물이 좀 더 밑으로 빠질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물 관리가 정말 여러분들 중요하다는 점을 여러분들 참고를 해드리고요.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뭐냐면은 병해충 방제. 뿌리 쪽하고 또 흑색썩음 균핵병이라고 당연히 흑색빛이 비치면서 뿌리가 썩어가는 그런 병이 많이 발생을 합니다. 고자리파리, 여기 애벌레가 발생을 해서 또 이게 또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자, 보시면은 저희가 이제 요 쓰고 있는 건데, 요 보시면 여기 여는 거 적혀 있죠. 보시면은 요 마늘에 파 잎벌레, 파 총체벌레 이렇게 지금 적혀 있고, 고자리파리라든지 그 뿌리응애 뭐 이런 쪽으로 해서 다 발생 경협 처리가 요 보시다시피 뿌리랑 줄기에 칠하는 얘기인데, 토양 쪽에 해서 물 한 말당 10ml입니다. 물 한 말당 10ml. 요게 250ml는 요게 20단말용이 20단말. 20단말용이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살충, 이제 마늘종의 이제 벌레들 잡는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요걸로 해서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쳐주시면 되고요. 요거는 이제 살균제인데, 요 보시면은 우리가 PLS 맞춰갖고 작물명에 되어 있는 그 약을 써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다시피 요거는 마늘 양파에 아까 얘기했듯이 잎마른병, 여기 뭐 흑색썩음 균핵병, 균 관련되어 있는 잎집썩음병 이런 쪽으로 해서 잎마른병 자체는 이제 살균 역할을 해줍니다. 살균, 균을 잡아주는 거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요 보시다시피 요것도 기본적으로 발병 초 10일 간격으로 경협 처리, 비온 뒤에 요거 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물 20리터, 물 한 말에
요거 뚜껑이 20ml, 요 뚜껑 한 개가 20ml예요. 그래서 한 말에 요 뚜껑 한 개고, 요 병 한 개가 요 500ml입니다. 요거는 20단말이에요. 20단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요거 넣으시고, 그리고 요거는 이제 칼슘제입니다. 이제 보시다시피 천연 유기 칼슘이라 되어 있고요. 칼슘이 우리 왜 마늘의 잎을 세포벽을, 마늘 잎을 두껍게 만드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세포벽을 두껍게 하니까 병해충에 얘네들이 침투를 하는데 두꺼우니까 좀 힘들겠죠. 그러니까 병해에 좀 도움이 되는 그거고, 그리고 이게 이제 세포벽이 튼튼해지고 하면은 마늘 그 자체 내가 또 오랫동안 저장이 되고 또 단단하게 되고, 그러니까 이게 유황의 역할이 향을 강하게 하면서 단단하게 하는 역할도 있지만은 칼슘 자체가 우리 아시다시피 우리 사람들도 먹게 되면 뼈가 튼튼해지는 것처럼 칼슘도 식물들한테 좀 튼튼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역할을 해주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칼슘은 일반적으로 여러분들 칼슘을 주시게 되면은 이게 흡수가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혼용이 되어 있는 칼슘을 하시고 수용성 칼슘제를 쓰셔갖고 좀 더 흡수가 잘 될 수 있도록 물에 잘 녹아서 그런 칼슘제를 사용하시면 좋고, 그리고 칼슘제는 기본적으로 한 15일에서 한 10일에서 한 15일 간격으로 한 3회 정도 내외로 하시면 좋고, 예, 그렇게 칼슘제입니다. 좋고요. 자, 저희는 이 염화 칼슘이 있어요. 식용 첨가물인데 이 칼슘제가 워낙 이제 일반 제품들이 비싸다 보니까 항상 요런 거 한 포 놔두셔갖고 진짜 요거 씁니다. 그래서 요 칼슘은 여러분들 뭐 항상 칼슘도 있고 한데 요 염화 칼슘을 가지고 기본적으로 우리가 마늘에 한 3회 정도, 한 10일에서 한 15일 정도 사유를 해갖고 한 3회 정도를 주는데, 이 칼슘이 식물의 흡수에 잘 안 됩니다. 그래서 붕산을 0.2% 정도 해서, 그래서 같이 칼슘하고 붕산하고 같이 혼용을 해서 단독으로 치시는 걸 추천드려요. 왜냐면 칼슘은 다른 성분들하고 기량작용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칼슘은 단독으로 좀 쳐주시는 게 좋고요. 나는 단독이 좀 힘들어 하시는 분들은 수용성 칼슘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혼용이 잘 되는 그런 수용성 칼슘제를 가지고 좀 더 흡수가 잘 되는 그런 걸로 해서 치시면 되고, 일반적으로는 원래 단독으로 치시는 걸 저는 추천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요거는 이제 마그네슘입니다. 마그네슘인데 저 마늘에 보시면은 이제 비대기, 이제 곧 있으면 이제 비대기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미리 이런 걸 주셔야 돼요. 그래서 마그네슘 결핍 예방 및 경감, 엽록소 형성에 광합성을 하는데 도움을 준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인산과 규산의 흡수 및 이동을 활발하게 해주고 뿌리를 크기를 크게 하는, 그래서 요거 아시다시피 40g에 요거 한 말입니다. 한 말에 40g 정도. 그래서 요렇게 해서 요 살균제하고 그리고 살충제 요거 넣어주시고 같이 혼용됩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했죠, 요거 칼슘제하고 마그네슘제하고, 자, 그리고 요거는 다 혼용이 되는데, 요거는 뭐냐면은 전착제라 그래서 우리가 요 보시다시피 옆면에 왁스층과 큐티클층을 분해하여 강력한 확산 침투 효과, 그러니까 요렇게 그냥 치는 것보다 요거를 같이 넣게 되면은 좀 더 효과를 좀 더 올려준다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보통 우리가 전착제라 그래갖고 보통 요걸 같이 섞어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살충, 살균, 수용성 칼슘, 그리고 마그네슘, 그리고 요거 같이 해서 이렇게 쳐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기본적으로 같이 쳐주시면은 효과를 볼 수가 있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요 자체 내에서도 뭐 아미노산제, 우리 저희 보시면 여기 저희 광어 햇빛 있죠, 아미노산제 있죠, 이런 것도 같이 해서 좀 주시면은 마늘이 또 건강하고 잘 자라는데 좀 도움이 되니까 참고를 해주시고, 자, 그리고 치실 때는 요 잎과 줄기에만 약을 치시는 게 아니고 살균, 살충도 이 뿌리 쪽으로 갈 수 있도록 이 뿌리, 구근 쪽으로 좀 토양에 좀 푹 치셔야 이 땅 속에 뿌리에 들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흑색성 균합병이라든지 그리고 고자리파리 그리고 뿌리형 같은 경우 뿌리 자체 내에 이런데 숨어서 막 발생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뿌리 전체에 다 들어가게 하려고 그러면은 토양 쪽으로 좀 흡수가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쳐주셔야 효과를 볼 수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고, 한 번에 많이 치는 게 아니고요. 이 PLS 맞춰 갖고 주기적으로 10일이라든지 적혀져 있는 그 간격에 맞춰 갖고 여러분들이 정기적으로 쳐주셔야 또 효과를 볼 수 있으니까 그 점을 좀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또 해줘야 될 게 뭐냐면, 이 마늘이 이제 곧 있으면은 이 모든 우리 식물들 같은 경우에는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기 위한 그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마늘에도 마늘종이 이제
올라오기 시작을 하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은 그 마늘종은 여러분들 아셔야 될 게 뭐냐면 이 식물들도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만들기 위해서 그 에너지를 꽃과 열매, 생식 기간에다가 영양분을 또 그쪽으로 몰아줍니다. 자, 그렇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마늘종이 못해도 한 5cm나 10cm 내외 있을 때 잘라주는 게 원래는 좋고요. 뽑는 것보다는 잘라주는 게 좋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농사를 지어보면은 이게 5cm 올라왔을 때 여기서 자르는 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저희는 일반적으로 고루 자랐을 경우에 그때 좀 일찍 저희가 마늘종을 좀 제거해 주시는 게 좋아요. 마늘종으로 해서 뽑았을 경우에는 그 안쪽에 혹시라도 상처라든지 이런 것들이 발생을 했을 경우에 이런 이제 병해가 발생을 해서 마늘도 피해를 볼 수 있는 경우도 발생을 할 수가 있어요. 간혹 가다가. 그렇기 때문에 뽑는 것보다는 잘라서 소독이 되어 있는 뭐 칼이라든지 가위를 이용해서 자르시는 게 저 추천을 드리고, 그래서 마늘종을 좀 제거를 해주시면은 일찍 제거해 줄수록 마늘이 마늘종 꽃과 열매로 갈 그 영양분이 뿌리로 간다는 점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굵은 마늘을 하려고 하시는 분들은 기본적으로 난지역 마늘인 대서마늘, 올마늘, 그리고 홍산 마늘을 하시면 됩니다. 예, 그리고 현재 의성에서도 지금 의성 이 토종 마늘인 육종 마늘을 조금 많이 안 하고 있는 추세예요. 왜냐하면 마늘을 굵게 키우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굵은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런 우리 시중에 많이 판매되고 있는 올마늘인 스페인산 품종 마늘, 대서마늘 하시면 되고, 나는 그래도 의성마늘 좋아하시는 분들은 의성마늘을 키우시면 되지만은 손이 많이 간다는 점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보시면서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은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상세하게 설명을 해드릴 거고요. 좋으면 도움이 되셨으면 저희 지포농부 구독하기, 좋아요 공짜고 무료입니다. 네, 구독하기,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